51쪽 딱 중간에 죽음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어디서나 죽음을 기다리자. 죽음에 대해 미리 숙고하는 것은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죽을 줄 알게 된 사람은 예속을 모른다는 거죠. 자유의 반대말이죠. 예속이라는 개념이 죽는 법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모든 종속과 속박에 해방시킨다. 죽는 게 사실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니까 그걸 숙고하는 것은 나중에도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 그걸 무서워하지 않으면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겠죠. 바로 밑에 있으면 생명을 내는 것이 불행이 아님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인생의 불행이란 없다. 제일 큰 불행이 생명을 잃는 것인데 이게 불행이 아니라니까 불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화양연하다. 화양연화. 활짝 꼽힌 내 인생.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딱 아랫부분에 물론 중간에 순식간에 현재는 지나가고 우리는 결코 그것이 되돌릴 없어지라 하양연화 얘기네. 그렇다고 그런 생각 때문에 더 이 말을 찌푸리지는 않았다. 그런 상년들이 주는 쓰라림을 처음부터 느끼지 않기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들을 다 짰고 다독이다 보면 오랜 후엔 반드시 길들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죽음에 대한 생각들 대비 이런 거겠죠.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에 밑에서 건강이 내 희망을 늘어주지 않듯 병도 그 희망을 줄여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 보면 첫 줄에 다른 날 일어날 수 있는 일, 오늘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놓고 몇 줄 뒤에 건강하건 일병에 걸렸던 항해 중이건 집에 있건 전투 중이건 쉬는 중이건 죽음은 똑같이 곁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 인도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애 보고 기차 타고 어디 간다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그 애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기차에서 죽는 사람보다는 침대에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 표현. 아이고야, 또 똘똘하다. 그 좀 이상한 논리지만 그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언제나 되도록 준비가 된 상태로 있으려 한다. 그러면 죽음이 덮쳐도 전혀 새삼스러울 게 없다. 가급적 언제나 신발끈을 메어두고 떠날 치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방금 우리가 딱 대꾸에 그 자주 격언으로 나오잖아요.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산에 누우나 집에 누우나 이러면서 그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신발끈을 메어두고 걸으니까 갑자기 그 남자 왜 우리들의 아름다운 날인가 강동원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사형장 끝내갈 때 신발끈을 묶거든요. 죽으러 떠날 때 갑자기 꼭 그 말은 아니지만 그 생각이 나네. 그 실제 사형수들은 신발을 벗고 많이 그러니까 이제 굴레 그게 자살하는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가거든요. 왜 그럴까?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건 타살의 가능성이 많은 걸로 보는데 신발을 벗고 들어가. 굳이 왜 신발을 벗을까? 자기가 네, 돌아올고 이 신발은 이승이라 생각하고 살아있는 곳이라 생각하고 버리고 간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발을 많이 벗고 사형장 갈 때 요새 사형수들이 교도관들 말 안 들었잖아. 진짜 망관해라네. 교도관한테 97년 이후로 사형 집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그 사형장 그 점검하고 그랬죠. 그걸 몇 명을 서울구치소로 옮긴나 봐. 예, 좀 그렇다고 나는 카대요. 진짜 공공하대요. 서울구치소에 지금 그 흉악범들 다 모여놨대. 그 한국 논쟁사라고 내가 대학 다닐 때 그 대학 들어가면 예판은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책 팔러 다니잖아. 우리 때는 참 많았거든. 그래 한국 논쟁사하고 창작가 비평 이런 걸 이제
영인보를 할부로 사고 뭐 그래 봤는데 그 논쟁사에 보면 사행제도에 대한 그게 붙은 거야. 찬성과 반대를 붙었는데 거꾸로 신부가 찬성하고 딴 사람이 반대를 법관인가 누군가 반대를 해. 사행제 그러니까 거꾸로 돼야 되잖아. 신부가 사행제도를 반대해야 어떻든 되는데 생명은 그 이야기 중에 한다는 얘기가 사행제도를 그대로 존속시켜 이제 폐지하면은 이렇게 생각한대. 지가 죽이고 싶은 사람 다 죽이는 거야. 내는 안 죽는다는 거지. 그런 논리를 갖고 있대. 제의 너무 가벼워. 그래서 사행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은 사행제도 계속 존속되는데 유럽 쪽은 아마 없을까. 지금도 20몇 명이나 죽였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사행수들은 그 사행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얘기로는 가장 영악할 때 괜찮고 가장 순할 때 그 사람 회개가 순해진대요. 사행수들이. 그럴 때 사행 집행한다는 게 가슴 아프다 그러는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 아들을 보면 더 영악해져가지고 더 악해가지고 난리나도 봐요. 안할 거니까. 저희 남편 병원에 간호조무사 그분이 이제 우리가 박쌤이라 부르는데 남편이 창원교도소에 있는데 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병간가 그걸 썼는데 그때 그런 일이 있은 거예요. 거기 창원교도소에 뭐 3명인가 4명을 죽여갖고 있는 그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람 아까 말한 대로 나 사람 다 죽이고 자기 더 이상 받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을 미친 듯이 괴롭히고 패고 막 오만 교도관 괴롭히고 그 동료 재수자들 괴롭히고 그래갖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그거 되면 일인 내가 거야. 한마디 때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 창원교도소. 뭐랄거든. 진짜 각 교도소는 사형 집행이 가능한 교도소가 몇 군데 있나 봐. 서울구치소는 지금 당장 가능하대. 그러니까 그거 못 왔더라. 그것도 좋다. 너무너무 고분해졌대다. 진짜. 여기서 그랬나요? 사형 집행하면은 인원이 한 40명 필요. 아, 근데 시스템 자체가 없으니까 40명이 그런가 봐. 있거든요. 아 맞네. 그러니까 그 40명이 다 이렇게 집단해서 하려면은 장소가 있다. 그렇지 이미 되는 데가 있고 안 있어야 되는 돼, 데가 있어야 돼. 있고. 그게 근데 그 옛날에 보면은 딱 가는 길이 있다대. 사형 부르잖아. 그게 근데 그 시간에 아침 일찍 부른다 이러면 긴장하는 거야. 그린야드 아니에요? 어? 그때 무슨 영화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에도 그런 거 나오고 딱 가다가 방향이 딱 줄어 돌잖아. 그러면 나 발걸음이 안 그쪽은 움직여. 자유인장이라는 거지. 일반적으로 가는 데랑 다를 때. 그 당시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때 그 옛날에 영화를 볼 때 그런 날. 하여튼 죽음이란 게 그 다음에 174쪽의 네 번째 줄점에 어떤 일은 죽음 자체보다 죽음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가도를 끌어놓은 것을 한탄한다. 아이, 딸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죠. 맞다. 나는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도우사 그분이 원할 때는 언제라도 삶 자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삶을 잃는 것이 슬픈 거 말고는 그 무엇에도 연연치 않고 떠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러죠. 나는 모든 인연에서 홀가분해졌다. 몽테뉴가 자신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나 자신만 빼고 나 자신은 내가 스스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지. 작별 인사를 해줬다는 얘기.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175쪽에 겉으로 윗부분이죠. 긴 숨이 필요한 일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 노년이 되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또는 적어도 기필코 끝을 봐야 한다고 일을 올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행동하도록 태어났으니 계속 행동한다는 거지. 어디서 봤는데 자기는 채소밭을 계속 읽으면서 그냥 죽는 걸 원한다는 거지. 행동하면서 죽는 거. 뭐 이런 얘기. 여기도 그런 얘기죠. 나는 사람들의 행동하기를 바라고 또 생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한 연장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죽음은 내가 양배추를 심는 중에 그러나 죽으면 아랑곳 않고 불완전 채로 두고 가는 내 밭에 대해서는 더 무심히 그 일을 할 때 와주기 바란다. 너무 이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인생이 불안해진다고 그러는데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약간 유예된다든지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을 생각하지 않잖아. 근데 죽는 거는 평상시에 한번 생각은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좀 슬픈 통화를 했었는데
아버지 캐나다는 의료 시스템이 엉망이라서 그 안락사가 가능하대요. 안락사 줄이 병원 그 해야 하는 줄보다 짧다는 거 아니야. 병원 그런 의사들이 못 살아난다는 얘기. 의료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야. 죽는 게 빠르대. 안락사 줄이 좀 짧다. 그만큼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겠지. 의료 시스템이 안 좋던지. 우리나라도 중환병 걸리면 되게 어렵잖아. 치료받기 그죠? 법적으로 못 죽게 돼 있으니까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아니 캐나다나 제 아는 분은 거기서 암 수술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우리나라로 국적을 바꿔가지고 수술하고 치료받고 그리고 가는. 국적을 바꿨어요. 국적을 65세 되면은 정말 얼핏들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 이중국적이 가능하다고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왜냐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그 나와가지고 혜택을 그 주지를 옮겨버리면은 몇 개월 살면 우리나라 의료보험 주잖아. 네, 네. 외국인이라다. 뭐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 하여튼 그 캐나다에 있거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뭐 수술하고 다 하고 그래 또 가고 뭐 이런다고 치료비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 치료 의료보험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죠. 근데 진짜 중환병 걸리니까 이거 뭐 다 아산병원 가고 삼성병원 가고 이렇게 되니까 진짜 그것도 줄 서야 되고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줄이 길어 거기가 그러니까. 살라면 줄이 네. 기다리면서 수술 시기 놓치겠던데. 그래서 제일 좋은 팁이 물론은 이제 다들 뭐 의사들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맥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제일 안 될 때는 협력병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산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쪽에서 뭐 협력이 되는 병원에서 진료를 2차에서 받고 이쪽에서 뭐 꼭 의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협력을 올리면 우선순위가 바뀐대. 아 그래요? 그런 거. 저 그거랑 그게 돼 있어야 되겠. 더 급할 때는 그냥 앰뷸런스 타고 바로 그냥 응급실 가는 응급실 거지. 바로 들어가 버리면 제일 빨라요. 응급실 그냥 응급실에서 하루 잔다 생각하고 왱왱왱하고 그냥 그대로 처박아 버리면 안 앉아도요? 바로 받아요. 예, 바로 받아요. 서울대병원에 응급실가 있을 거예요. 제일 빨라요. 응급 환자 우선이라서. 근데 암환자가 응급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 안 들어가. 못 들어간대. 그래서 그거는 협력병원으로 지방에 있는 병원 중에서 중간급 병원에서 협력으로 이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꼭 받아야 되는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올라가면 바로 협력병원 먼저 우선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뭐 인맥을 충동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옷 로비 사건에 있었던 김태정 법무부 장관. 그 YS 때인가? 그래가지고 그 DJ 비자금 그 조사 안 한 사람 검찰총장인가 법무부 장관 그 직무했는데 그 사람이 수원지방 검사장 할 때 그 옆 밑에 있었던 그 내 선배 검사가 있어. 초임 검사인가 봐. 대한민국에서 그 백이 필요한 데가 3군데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병원, 군대. 아니 그건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병은 또? 술집. 술집? 술집에 그 가야 좋은 대접 받고 좋은 대접 받고. 그 저기 서비스하는 애들도 더 애들 들어온대. 그럼 또 뭐겠어? 또. 일식집. 일식. 일식집 맞아. 일식집 그 요리사의 칼질에 따라서 그 맛있는 부분이 왔다 갔다 한다네. 그런 그 사람이 한 말이 인정. 거기 누군가 하고 있잖아. 오는 거 다른 거. 저는 그냥 이다가 하는 데 앉아서 딱 먹으면 한 번씩 10,000원짜리 한 장씩 주면은 그 요리사가 그 부위에 따라서 맛이 아주 다르다. 우리가 소고기 부위에 따라 맛 다르듯이. 맞아, 누군가에 따라 오는 거에 따라 왜 뭐 하문집만 해도 누군가하고 가는 거에 따라 고기가 다르던데. 맞아. 신 교수님하고 가면 고기가 좋아. 내가 우리 신인 교수가 왔을 때 내가 고기를 사줬거든. 내가 항상 신인 교수 오면 밥을 사준다고. 고기 맛이 맛있거든. 얘가 이제 다음에 가족을 데리고 왔다가 맛이 너무 없더라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깃집 강호동이가 하는 말 거기 있잖아. 자기가 왜 돼지고기집을 하느냐면은 돼지는 부위에 따라서 별 맛 차이가 덜 난대요. 소는 부위에 따라서 맛 차이 너무 많이 난다는 거야. 부위도 그 맞아. 손의 상태에 따라서 맞아. 엄청 차이 나서 유지하기 어렵고 그래. 잠시. 내 내가- 하문집에 가서도
묵집에 천천히 와가야지 맛있는 게 나오더라고. 같이 가면은 그러잖아요. 친 교수님 갔을 때 고기랑 좀 시끄럽거든 내가. 고기를 안 좋은 고기를 주잖아. 근데 단물이라도 우리 옆에 앞에 있는 저 신사장이라는 사람은 그 단물인데 조용하거든. 그래 안 좋은 고기를 좀 줘도 조용하단 말이야. 그럼 내는 안 좋은 고기를 주잖아. 고기가 왜 이래요 이거. 좀 시끄러우니까 그 소리 듣기 싫지 자기도. 그래 있으면은 좋은 고기를 내놓지. 그래, 고기 빽이 우리 있어야 돼. 8층에 우리 애들 제자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거는 내랑 같이 가야 못 마신다. 친 교수님이랑 갔을 때 먹었고 그런 사기 치는 놈도 있어. 일부러 진 교수님 곧 옵니다. 그 고기 미리 받아놓고. 오늘 갑자기 이 생기셨는가 보네 그러면서 나 그래야 되겠다. 좀 전까지 오신다 했는데 오신대요. 오신대요. 자, 177쪽에 이제 아까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에게 첫 줄에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 법을 가르쳐. 이게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연습을 하는 게 결국은 잘 살아는 얘기 아닐까요? 맞아요. 물론 이에 대한 공포를 버리라는 건 맞지만 잘 사는 법을. 그걸 좀 떠날 준비를 하고. 그래 거기 보면은 또 네 번째 줄에 죽음의 실상은 다섯 번째 줄인가 상상을 무한히 초월한다 그래놓고 어쨌든 아무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틀림없이 그에 유리하다. 죽음을 항상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만일 짧고 격렬한 죽음이라면 돌아갈 길이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병이 깊이 감에 따라 천천히 깨달으며 자연스럽게 삶에 대한 경멸에 빠져들 것이다. 대학교 때 읽은 글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어린 애가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들어가 입원해가지고 있는데 옆에 그 다른 입원 환자가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 사람 보고. 왜? 아이고, 자기는 교통사고 나가서 바로 죽었대. 작별할 시간이 없이 죽었다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말을 줬으면은 썩낼 뻔했어요. 그 말. 아니 그런 식으로 행복하다는 말은 아니고 참 다행스럽다. 다행스럽다면서 자기는 작별할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맞다. 나는 열병에 걸렸을 때보다 건강할 때 더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거는 뒤에도 또 나오자 이런 말은.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첫 줄에 건강할 때 병을 훨씬 더 해모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플 때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아플 때보다 병 들었을 때보다는 건강할 때 오히려 병을 더 해모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냥 아플 때는 그냥 병을 아플 때는 받아들여야 받아들여야 돼서요. 되는데 우리 흔히 그 죽음을 앞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부정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으면 내가 왜 암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운명을. 그래가 분노한대요. 분노. 그 다음에 분노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노가 사라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타협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뭐좀 살아서 좋겠다는 타협하겠지. 그래가 타협이 안 되잖아. 그럼 절망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수용한다. 부정에서 분노, 타협, 절망, 그 다음에 수용 이런 단계를 거친다고. 보통의 조금 이렇게 철학적으로 된 사람들은 타협부터 먼저 시작하겠지. 아니면 수용부터 수용으로 가든지. 그 이어령 박사께서 그래서 친병한다. 친병. 친구와 병을 친구처럼 내가 친구처럼, 받아들인다. 그렇지. 그래서 친병한다. 병마다 다를 것 같아.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다섯 번째 줄인가요? 일상적 변화와 쇠퇴를 통해 자연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손실과 악화를 느낄 수 있게 하는지를 깨닫자. 서서히 이 나이가 들면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손실을 느끼겠죠. 악화되고 뭐 이런 거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슬프거나 노인들에게 인생에서 남은 몫이 무엇인가. 키케로가 노인에 대하여 뭐 무정에 대하여 그런 책을 썼는데 나는 그 책이 그 노인을
좀 좋게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요새 가만 보니까 노인에 대한 위로하는 책 같아요.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점을 설명한 거 아니냐. 나이가 들면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박경리 선생의 그 인터뷰 내용은 동의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그래서 박경리 선생이 60몇 살, 70 됐을 때 나 물어봤다고. 나이가 드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럼 박경리 선생이 내가 왜 돌아가?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그분은 이제 성공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왜 좋나 그러니까 지금은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왜 돌아가서 움켜쥐어야 돼? 움켜쥐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은 내려놓기만 하면 되잖아.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달관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엊그제 감동도 그네. 언제가 좋았냐 이제 살면서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좋대. 그러니까 자기 언제로 돌아오시면 안 돌아오시 너무 치열하게 살. 그런 거지. 너무 살아온 게 치열해서. 예. 그럼 언제부터 노인이니까 우리는요? 노인이라 그러면 지금 생각이 나름이겠는데 그 누구지 김영석 교수님 얘기로는 육체는 나이가 들면은 그 조금 힘이 없어진대요. 자기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 보면 75세 정도까지는 이게 정신적으로 좀 늘어난다. 그 뒤로는 이제 약간 정신력도 약해지는 거죠. 정신적인 그 성숙도도 75세까지는 가능하대요. 육체적인 것은 줄어들지만 75세. 그래서 조금 그걸 훈련하면은 그 유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정신력이 육체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야. 김영석 교수님 얘기가 그런 얘기. 그분은 어렸을 적에 자기 아버지가 엄마가 저기 2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거든. 건강이 그렇게 자신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서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랬는지 그분은 지금 잠수하고 있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사실은 연령적으로나 활동하는 거로 보면 상위 1%가 0.01%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 0.1%의 이야기를 하는 분을 일반화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자기 경험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본 것도 있대요. 그래서 그분 중에 이야기 하나가 그 김태일 선생하고 안백인 선생하고 모였을 때 그 계란에도 노른자이가 참 그 얘기는 자주 언급해. 그분 강연을 할 때마다 노른자이가 있는데 인생에서 보면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일까? 뭐 이렇게 하잖아. 60에서 75세라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 옥황상제가 인간의 수명을 결정할 때 30살까지만 줬어요. 그래가지고 걔한테 20년 주니까 나 싫다. 10년만 더 오시면 소한테 또 30년 주니까 나는 싫다. 20년 뺏어들고 뭐 이랬는데 그게 사람한테 넘어온 거지. 그러니까 30까지 인생을 살고 그 뒤부터는 20년까지는 소처럼 깨빠 빠지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좀 나이 들면은 개처럼 집 지켜야 된다는 거고. 집을 지켜. 그 다음에 이제 운숭이한테 받은 거는 이제 나이 들면은 이제 운숭이 쳐다보듯이 사람들이 와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쳐다보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60에서 75세라고 하는 거는 그 가족들의 부양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이래. 그 시간이. 그래서 그때가 좀 괜찮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래요. 치매가 안 걸려요. 어쨌든 178쪽 아래쪽에 보면은 그 노년의 죽음보다 본질적으로 사실상 더 가혹한 죽음이다. 청년의 죽음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첫 줄에 보면은 179쪽에 비참한 존재에서 비존재로 떨어지는 것은 한창 꽃핀 감미로운 존재에서 고생스럽고 괴로운 존재로 떨어지는 것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다.